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바람 끝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이제는 이제 반팔 옷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한번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저금리 시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지 않은 사람, 자금력이 많지 않은 사람, 돈이 많은 분들은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종잣돈, 시드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갈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 조그마한 돈을 들어가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주로 투자하는 40대, 5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고금리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출 비율이, 대출 금리가 7%, 8%대였습니다. 그 이자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벌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그 이자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금리가 신용이 좋은 분들은 웬만하면 3% 초반, 2%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싼 금리가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버려두고, 이런 시대적 환경들을 버려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어느 분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영상이 제목이 그렇게 달렸더만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벌기가 쉬운 시대이다. 물론 일말 동의도 되고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분은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80%를 대출을 해주고 상품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제가 분양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14년 전에만 하더라도 일반 시중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임대 가격이 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은행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금리의 갭 차이로 인해서 사실상 수익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불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고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고 하는 국민적인 전환 자체가 이루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불과 4년 전이잖아요. 2015년도에 문정동에서 분양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왜 지식산업센터는 80%가 대출이 나오는데 차라리 대출을 끼고 사라. 고집해서 끝까지 하나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출이 싫다. 대출을 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만 사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뭐 대출을 풀로 끼워서 뭐 5개를 사라는 건 아니지. 그래서 2개, 3개를 한번 사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초이스를 해갖고 선택했던 사장님들 중에 부자가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정말 큰 이득을 받고 정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아파트형 공장 관련해서 책을 낸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책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니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그 책을 썼을 때 저 사람 조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조이는 뭐였냐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공장을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외형상으로 보이기는 분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양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100억, 물론 그 사람이 진짜로 100억을 때 자산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뭐 해볼 방법은 없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자기가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요지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대출을 80% 그 이상도 받아서 분명히 자기 자금이 10억, 15억 들어가서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전 책 안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물론 굉장히 과장되고 굉장히 크죠. 실제로 자기 자금 뭐 10억, 20억 가지고 자기는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게 굉장히 뭐 과장되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이 모습이 결코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스스로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00억대 자산가를 읽어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대출이 80%가 있든 90%가 있든 자기 자금이 뭐 10억이 들어갔든 20억이 들어갔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자산은 100억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자산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기도 좋은 거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모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요, 과연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될까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사야 되냐는 거는 제가 정말로 많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물건이 만약에 서울에 나온다면, 서울 안에서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내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서울 시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뭐 10%에 정말로 20%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는 게. 그게 내 일을 하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저께 90%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후속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전자에 제가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게, 돈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고 직장인들로서 연봉이 뭐 한 3천, 4천 이렇게 돼서 근근히 모아서 종잣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자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시세 가치로 가치적인 부분도 올라가서 거기서 또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그 요지는 그겁니다. 자금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보고 싶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이 저금리 시대에서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어디를 투자해야 하느냐, 그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부자들이 어떻게 정말로 부자가 되었는지. 저는 제가 봐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매입했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판단이 빠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분양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었어요. 분양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를 또 통해서 반면교사를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추석 지나가고 벌써 3일째가 되는데 또 9월이 거의 말로 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올해가 또 거의 한 3달밖에 안 남고 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